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죠. 다항식의 연산 파트입니다. 식을 어떻게 연산하느냐라는 파트고요. 용어부터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5개의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시의 식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식을 가지고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항입니다. 자, 항이 뭔지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수 또는 문자의 곱셈으로만 나타내진 식. 자, 요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위에 예에서 항을 한번 보면요. 자, 이런 거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나타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요.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항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 용어입니다. 다항식의 차수. 자, 항들의 차수를 각각을 보면요. 이것은 x에 대한 3차. 이것은 x에 대한 1차. 이건 x에 대한 3차. 이것은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익히는 용어는 식 자체의 차수를 어떻게 명명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항식의 차수는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 그것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예시 보시면 여기는 x에 대한 몇 차가 된다는 얘기죠. 가장 높은 항은 지금 3차죠. 여기를 차수라고 하는데요. 3차, 그러니까 x에 대한 3차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y에 대해서는 여기가 차수가 가장 높은 거죠.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1차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는 1차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항식은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고요. y에 대해서는 1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수입니다. 개수를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거고요. 자, 그럼 정확한 정의가 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이게 무슨 소리냐? x의 개수를 구해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개수요. 지금 x 달린 항을 보면 여기랑 여기가 보이죠? 그런데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만 생각해서 x의 개수가 2다 라고 하면 이것은 틀립니다. 자, x의 개수는 이 두 가지 항을 정리해서요. x에 대해서 묶어주면 2 더하기 3y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x 앞에 달린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2라고 하면 틀리고요. 2 더하기 3y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명확하게 익히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수항이요.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고요. 항은 항인데 숫자만 있는 항. 여기서 표시해보면 이거죠. 문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상수항. 자, 동류항 개념입니다. 종류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종류가 같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두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 기억 니은으로 해볼까요?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차수까지도 같은 항,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뒤에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실 때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때 문자와 차수까지 같은 항끼리 묶어서 연산을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밑에서 이제 곱셈과 나눗셈도 하게 될 거고요. 자, 식들이 쭉 주어져 있고 이것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좀 써보겠습니다. 2a부터 써볼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8 2a 썼고요.
빼기 b부터 써주시고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요. 빼기 3c 마이너스 9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3x. 자, 괄호 안부터 연산해 주셔야 되죠. 동류항끼리 연산해야 되고요. 자, 여기 x세제곱이요. 마이너스 10x세제곱 x제곱 여기 있죠. 6x제곱 x 여기랑 여기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풀어서 연산을 해주면 10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여기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최종적으로 연산해 주시면 되죠. 동료항끼리 연산을 해보면 8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더하기 x 상수항 9다. 최종 답이 되겠네요. 동료항끼리 연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곱셈. 분배 법칙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분배 법칙이요. 자,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준다. 식을 써보겠습니다. 2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물어보고 있죠. 식을 써보면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 하나 더요. 자,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괄호부터 전개를 해보면 4a 제곱 더하기 2ab, 그 다음에 2ab 더하기 b제곱, 정리를 해서 써보면 4a 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제곱이고 아직 2a 더하기 b 하나 더 있죠.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죠. 자, 전개를 해보면 8a 세제곱 더하기 4a 제곱 b 더하기 8a 제곱 b 더하기 4a b제곱, 마지막 b제곱 전개요. 2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동료항끼리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8a 세제곱, a 제곱 b가 여기 두 개 있네요. 12a 제곱 b,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요. 6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최종 연산이 되겠네요. 자,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오신 나눗셈, 숫자 나눗셈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5를 3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몫이 1이 되고요. 쓰고 빼서 여기를 나머지라고 하죠. 그래서 표기법으로 쓸 때 5는 3 곱하기 1 더하기 나머지 2다. 여기가 나머지 자리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나눈 수를 제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3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일한 형태로 나누게 되고요.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X항이 빠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X항 빠져 있죠? 자, 나누기 식을 쓸 때 한번 써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항이 빠져 있어서 한 칸 좀 여유를 두고 더하기 15 이렇게 써주시고요. x 플러스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x제곱 곱해서 써주시면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이고요. 두 개 빼주시면 마이너스 5x제곱, x항은 없죠? 마이너스 5x 써주고요.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5x, 다시 빼서 써주시면 15x, 여기 있는 상수항 그대로 내려옵니다. 플러스 15. 15 써서 곱해주면 15x 더하기 45 되고요. 빼주면 마이너스 30. 최종 나머지가 되겠죠? 자, 동일한 표기법으로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5라는 식이 있습니다. x 플러스 3으로 나눴고요. 몫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30이다. 자,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자, 여기를 a, 나눈 거죠. 나눈 식 a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할 때 R의 차수가 무조건 A의 차수보다는 하나 이상 낮을 수밖에 없다. 차수가 같았다면 한 번 더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서 필기 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다 보고 나서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필기하고 가시죠. 풀어보고 가시죠. 넘어갈게요. 새로운 연산법인 조립제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서 쓰는 내용이고요. 1차식 언제 쓰는지부터 분명하게 익히고 가셔야 되는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쓴다. x-a로 나눌 때. 자, 개수만을 사용해서 푼다라는 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다항식 있죠? 1차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익히고 오셨다시피 x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이런 식으로 x-2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지만, 조립제법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면 편하고요. 여기 있는 개수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나누는 식을 x가 0이 되게 하는 것을 찾아서요. 여기서는 x가 2일 때 0이 되죠? 그것을 2라고 써줍니다. 자,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내려오고요. 3이요. 두 개 2랑 3을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식을 더해서 여기랑 여기를 더하기를 통해서 써준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더해서 써보면 4가 되겠죠? 자, 동일한 방식으로 2와 4를 곱하면 8이 될 거고요. 지금 더해서 써주면 5가 될 겁니다. 2, 5, 10 더해서 써주면 12. 답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몫이 얼마냐면요. 여기 있는 3, 4, 5를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쓰면 몫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좀 전에 보셨던 여기 이 자리요. 이게 나머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쓴다라고 분명히 익혀주셔야 되겠네요.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연습하고 계시고요. 자, 요런 것을 1차식으로 나눠라,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 여기 있는 1차항, x에 대한 1차항이 지금 없죠?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수만 써주는데요. 1, 마이너스 2. 1차항은 없으니까 0이라고 분명하게 써주셔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1차 식에 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3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개수는 그대로 내려와서 써주고, 곱하기해서 3, 더하기해서 1, 곱하기해서 3, 더하기해서 3, 곱하기해서 9, 더하기해서 4.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4가 된다.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유용한 방식 조립제법 익히고 계시고요. 직접 풀어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립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요. 시험에 굉장히 빈출되는 논점입니다. 주요 논점이니까 처음 익힐 때부터 명확하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 별표 좀 쳐주시고요. 자, 문제 보면요. 어떤 논점인지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 1차식 이걸로 나눌 때랑 지금 이걸로 나눌 때 동일하게 조립제법 앞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써서 나누게 되는데요. 두 개를 똑같이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fx를 우선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ax 플러스 b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비교해 보면서
논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눌 때의 몫은 일단 결론부터 내려보면 qx가 아니고요. a분의 1 qx가 된다. a는 여기서 온 거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r이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써보죠. 여기 있는 식이요. 한번 써보면 자,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고요.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ax 플러스 b로 나누면요. 몫을 q1x라고 쓰고요. 여기를 r1이라고 써보죠. 우리는 q1과 r1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두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식을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a가 튀어나오면서 aq1x 더하기 r1이 되겠죠? 형태를 보시면 지금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나머지는 r로 동일하지만 몫인 q1x는 qx가 aq1x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1x는 a분의 1 qx가 된다라고 명확하게 익혀주셔야 되고요.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a분의 b로 썼을 때 몫이 나온 것은 qx이기 때문에 q1x를 구하고 싶으면 a분의 1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논점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제를 가져왔고요. 밑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동일한 식인데요. 2번과 1번이요. x가 나누는 식 자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나누는 1차 식이 x가 0이 되는 값이 둘 다 마이너스 2죠. 그랬을 때 여기부터 앞에 1번부터 처리를 해보시면 1, 마이너스 2, 4,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어라 1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4, 8,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최종 되겠죠? 그러니까 몫을 보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배우고 오셨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자, 문제는 여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립제법을 쓰겠죠? 여기 몫과 나머지가 지금 여기 있는 조립제법과 동일하게 쓰이게 될 텐데 몫과 나머지를 써보면 몫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쓰면 틀린다 라는 게 논점이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12로 동일하고요. 여기 나온 몫을 쓸 때는 지금 앞쪽에 있는 2를 나누어서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지 맞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단 강의 들어주시고요. 들고 와서 선생님들께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